이런 거예요. 남편이 안 좋아. 나를 힘들게 괴롭혀. 못 떠나요. 왜 그런 거잖아. 그 남자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일생을 그 남자에 끌려가는 경우가 남자도 마찬가지. 부인이 굉장히 나빠. 그런데도 부인을 놓치지 못하고 붙들고 가는 것이 이런 기해일주의 특징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토일간에서 가장 이제 말하자면 좋은 게 기사예요. 왜냐면 기토가 습하잖아요. 그 기토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나무 키우기죠. 근데 여기서 병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태양이 있어서 이게 흙 자체가 나무 키울 때 태양으로서 젖은 것을 말려서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사일주들이 기토일주 중에서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잘 사는 일주들이 기사예요. 거기다가 또 보시면 경금이 있잖아요. 머리 좋잖아요. 그 다음에 얘 병화 정인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기토에서 사는 병화의 정인이 있죠. 또 기토의 상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토일간의 겁재, 이거를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인성이야 반듯해, 상관이야 자존심 강해, 그 다음에 겁재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일간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토의 특징보다 무토의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나요. 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토에다가 화를 집어넣잖아요. 무토화된다 그랬잖아요. 또 뭐가 되냐면 이게 기토가 가장 바쁜 것도 기사예요. 왜냐면 기묘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막 풀이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기사는 뭐예요? 이제 여름이죠. 풀이 무성하게 자라났죠. 그러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니까 완전히 수풀이 우거진 거야. 수풀이 우거졌기 때문에 이때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사화는 뭐예요? 역마잖아.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뱀의 기질을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기질을 갖고 있는데 이 뱀 중에 이게 사화는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뱀사자가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주 원국에서 사자가 있는 사람이 성질이 팍 나잖아요. 확 물어버립니다. 또 뱀이 한번 물면 안 낮아주잖아요. 그죠? 굉장히 끈덕진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화가 사주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끈기가 있고 추진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갖고 있는 게 사화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 중에 요인 중에 하나도 사화가 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지나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잔인한 구석,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이 있어서 자존심, 그 다음에 겁재, 요런 걸 다 가지고 있어서 만만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 자리에 사화가 있잖아요. 배우자 자리에 사화가 있기 때문에 기사는 이게 사화가 좋은 역할 하면은요 오히려 인상이 되고 좋은 역할 돼요. 근데 나쁜 역할 하잖아요. 오히려 이 기토 자체에 쓸데없는 열기를 주고, 또 하나는 기토가 하는 역할이 나무 키우기인데 사주에 있는 경금으로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쁜 배우자를 만나잖아요. 내 재산을 없애버려요. 내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그리고 기사에서 사화가 나쁜 작용하잖아요. 그럼 자식하고 인연을 없애버려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목이 여자한테는 남편이고요, 남자한테는 자식이죠. 근데 요 기사가 사중에 경금이 있죠. 경금이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 남편이 안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목을 잘라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여자가 자식 관계를 나쁘게 만들거나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또 이제 병화의 요거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병화의 태양은 뭐예요? 자기가 빛나기를 좋아하죠. 자기가 남한테 좀 빛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의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다. 만약에 여자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이 어디 가서든 지가 빛나기를 원하는 거야. 남 눈에 띄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좀 피곤한 남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직업적인 부분은 요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미. 일단은 미토 자체가 양이죠. 그러니까 들판의 양이에요. 또 요거는 뭐냐면 여름의 끝자락이잖아요. 여름의 끝자락이면서 여기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죠. 그러니까 여름의 끝에 이렇게 들판에 꽃이 피어있는 모습이야. 근데 여름에 이게 너무 날씨가 더우면 꽃이 시들잖아요. 그래서 요랬을 때 요 사주에서 수분이 있으면 들판에 수분이 촉촉하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고, 만약에 화기가 너무 심하면 오히려 꽃이 시들었으니까 내가 키운 보람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기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형태냐, 이제 여름 시작이잖아요. 이제 막 열매가 맺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라면, 기미는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실 단계야. 조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안일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게 편인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편관이잖아요. 편인하고 편관이 이게 만약에 나쁘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얌전한 줄 알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미라는 양의 특징이 온순한 것 같지만 이 양의 뿔이 있잖아요. 들이받아요.
그래서 이게 나빠서 화기가 많을 때는 오히려 치받는 그런 양의 모습이라 자기 스스로 자기 승질을 못 이겨서 자기가 자기를 뿔을 들이받는 이런 형태가 기미입니다. 또 이게 기미는 좀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생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왜냐면 편인성 때문에 그래요. 편인의 특징은 한 곳에 집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끝자락, 여름의 끝자락이라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한가한 그런 형태로 이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눈치가 느린 것 같지만 근데 양이 눈을 보면 굉장히 매서워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어떤 눈치나 이런 눈치는 굉장히 빠른 이런 형태가 이게 이제 기미 일주의 성향이다. 왜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데도 남한테 눈총을 안 받는 게 양의 특징. 양이 굉장히 영악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유. 자, 기유는 경금하고 신금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 유금 자체의 특징이 날카로운 칼이다. 그래서 보기에는 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여기 속에 있는 것이 상관이잖아요. 상관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뭘로 보시냐면 여기다가 뭐를 대입시키냐면요. 나무 키우는 역할을 대입시켜 보세요. 여기가 돌이잖아요. 큰 돌, 작은 돌 섞여 있는 자갈밭이잖아요. 자갈에 있는 흙이니까 나무 키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씨를 뿌렸어. 근데 내가 돌산에서 씨를 뿌려. 그럼 돌이 많으면 짜증나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예민하고 짜증나는 것도 기우입니다. 그래서 볼 때는 식신이라 아주 편안해 보이는데 식신은 돌산에 이것이 나무 씨앗을 심는 그런 형태이기 되기 때문에 아주 성격이 까다로워요. 또 하나는 이게 유금 자체가 이것이 그 IT라 그랬죠. 제가 아주 정밀한 걸 요하는 것이 유금이거든요. 그래서 신금이 굉장히 정밀해요. 세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꼼꼼하고 섬세하다. 그만큼 예민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들판에 누런 닭이기 때문에 이 닭 자체도 보면은 막 여기저기 막 찍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모지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일주의 가장 큰 특징은 예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대방으로 인해서 조금 까탈스럽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겉보기에 예민한데 시간이 지나서 부드러운 사람은 오히려 사람이 오래 가요. 근데 겉보기에 부드러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까다롭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주변의 사람이 떠나요. 근데 기후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해. 자, 기해는 해 중에 간목하고 합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이제 겨울의 물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볼 때는요, 이게 기토고 물이니까 잠잠해 보이는데, 요 해수에는 간목하고 무토가 있죠. 그 임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정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법제를 가지고 있고, 정제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한데, 또 해수 자체가 역마의 물이잖아요. 역마의 물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하고 겉으로는 편할 것 같지만은 안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겁이 많다. 왜 이게 겁이 많으냐면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양 자체가 밤에 깜깜하고 어두운 모습을 떠오르면은 이거는 이제 약간 우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간목하고 합을 했잖아요. 간목이 정간이잖아요. 또 정제가 있잖아요. 정간하고 정제의 특징이 뭐예요? 돌다리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돌다리를 두드리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또 소심한 거고요. 해중의 간목과 기토가 합을 이뤘잖아요. 요 얘기는 어떤 말이냐, 나와 일간이 정간으로 합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정간으로 합을 이뤘기 때문에 정간은 반듯한 생활이 정간이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이게 반듯한 생활하고 합을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성향이 기의 일주의 성향입니다. 또 보시게 되면 배우자 자리 같은 경우는 기토 자체는 해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는. 왜 그러냐, 기토가 습기가 많으니까. 근데 조건이 주변에 화가 있죠. 이때는 해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좋은 역할을 하면서 일간하고 합을 하죠. 그 남편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배우자가 기가 막히게 좋고. 근데 주변에 금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가 되잖아요. 물이 많은데 마치 합을 하면서 물이 떠나지 않은 형국이 돼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나를 잡고 안 놔주거든요.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안 좋아, 나를 힘들게 괴롭혀, 못 떠나요. 남자도 마찬가지. 부인이
굉장히 나빠. 별짓을 다 해. 뭐 돈을 갖다가 막 주식해서 다 날려. 그런데도 부인을 놓치지 못하고 붙들고 가는 것이 기의 특징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수가 나쁜 역할 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은 역할 할 때는 뭐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 기가 막히게 좋은 부인, 안 헤어져.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기토까지 하겠습니다.